안녕하세요. 자, 대리 갑니다. 대리. 페이지가 28페이지. 28페이지 왼쪽. 자, 대리. 세 사람이 나와요. 본인이 갑, 대리인이 을, 대리권 수여하죠. 그래서 자기 아파트 팔게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매매 계약합니다. 법률행위. 상대방은 병. 대리 그림은 갑, 을, 병 세 사람이 나오고 대리인 을의 동그라미 빵 하시네. 사례문제 나오면. 첫 번째 측면 갑과 을 사이 관계죠. 대리권.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을, 병 간의 관계.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그래서 이걸 대리행위라고 해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자, 대리인이 매매계약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효과 기소.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본인,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취소, 해제권 이런 거 없다. 당사자 본인만 취소,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대리에서 세 문제 나오는데 삼면관계.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대리권, 대리행위. 두 번째, 복대리죠. 복대리. 대리인은 을한테 부탁했는데 을이 딴 놈을 시켜요. 그래서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선임했지만 지 대리는 아니죠.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이 병, 복대리는 본인, 갑 아파트 팔러 다닙니다. 울 아파트 아니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의 대리. 복대리 볼 거고. 세 번째, 대리권을 줘서 대리권이 있어야 이 매매는 유효가 되는데 본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행위하죠.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는 다시 종류가 두 개.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있어요. 표현대리는 얘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져요. 본인이. 그래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그래서 대리에서 한 문제, 협의 무권대리 한 문제, 이 둘은 고정.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 복대리, 표현대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는 종합 문제로. 그래서 대리는 총칙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4문제 나왔죠. 한 4년에 한 번씩 4문제 나와요. 30회 때인가 4문제 나왔나? 그때 한번 4문제 나오고 몇 년 후 작년에 또 4문제 나왔죠. 대리는 일단 법 조문을 해야 되고요. 법 조문이 많아요. 법 조문이 많은 데는 법 조문에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대법원 판례 중요한 거 몇 개 따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우리가 좀 어려워요. 통정의표시 특히 어렵잖아요. 의사표시는 비진이도 어렵고 좀 어려워요. 하지만 대리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와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파트가 있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총칙에서는 대리예요. 대리 열심히 해서 세 문제 다 잡아버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첫 번째 측면 대리권.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권의 범위. 일정한 경우 대리인한테 못하게 합니다. 대리권에 제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어야지. 소멸. 대리권의 소멸.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지 대리 권한을 남용해요. 남용. 횡령. 갖고 튀죠. 매매대금. 대리권 첫 번째 측면에서는 범위, 제한, 소멸 이 세 개가 중요해요. 세 개가. 자, 발생은 별거 없고 대리권의 범위. 여기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게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이 세 가지. 이건 다 대법원 판례예요. 할만해요. 어려운 판례가 아니거든. 대리인은 상대방이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로 끝나면 맞는지 뭐 5번 나와 5번 단순하게 나와요. 대리인은 상대방이 중도금, 잔금 주면 받을 권한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 현금 가지고면 받아야지. 그래서 계좌이체하면 보통 본인 계좌로 쏘아주지만 현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받아야지.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판례예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두 번째, 대리인은 매매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이 계약을 지가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해제 권한은 없다. 잘 나와요. 해제 의사표시도 수령할 권한은 없어요. 해제 나오면 지가 할 권한도 없고 수령할 받을 권한도 없고 당연히 취소 권한도 없죠. 취소 해제는 따로 네가 취소 해제까지 좀 해줘.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 해제가 가능해요. 그런 특별 수권이 없으면 해제 권한 없다. 자, 얘들은 내 아파트 팔아줘, 사줘, 체결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 이제 하나가 더 나와요. 가비을한테 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 말이 또 체결 플러스 이행이란 두 글자가 붙어요. 체결만 붙은 게 아니라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이 단어가 또 붙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말이 떠요. 체결 플러스 이행 반드시 이행. 그 다음 포괄적 대리권 이 단어가 뜨면 이 대리인은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7월 1일인데 뒤로 연기해 줄 권한 있다, 가진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느껴졌어? 포괄적. 그러니까 소수로는 권한이 있겠다로 끝나야 자연스럽죠. 그래서 항상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 줄 권한 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결국 이 세 개가 아주 잘나요.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임의대리권의 범위에서 3번, 4번, 오른쪽 5번 여기에 별 3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은 4개월 동안은 별 3개 완결 들어간 것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걸로 1번이 2번이 나와. 동그라미 2번 흘러가는 걸로. 저는 안 해요. 응? 흘러가는 걸로 2번이 나온다고 왼쪽.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거 흘러가.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법 조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 그때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느냐. 할 수 있는 거 법 조문이죠. 본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행위, 보존행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보존행위 플러스 이용 계량행위 이 두 개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둘이 차이점. 보존행위는 무조건 다 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 없이 무조건 보존행위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이죠.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두 개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보존행위에 가장 시험 잘 나오는 두 놈. 본인 갑이 빌려준 돈, 채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돼요. 이걸 대리인이 스톱시켜줬죠. 본인의 권리를 소멸될 걸 막아줬죠. 보존이 지켜준 거지.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대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본인이 아직 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어요. 보존 등기 박아줬겠지. 미등기니까. 이거 본인한테 소유권 먹여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 등기 할 수 있다.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어요. 자, 안 되는 놈. 절대로 처분행위는 따로 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처분행위는 안 돼요. 해제도 처분이거든요. 취소도 처분이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예요. 특별수권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할 수 있는 놈,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 등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행위는 안 된다. 안 된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에서 볼 게 1번 기억 2번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2번에 니은 같은 거. 은행 예금, 거기 처분행위는 별 3개 해놔요.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찾았죠? 처분행위는 아마 별 3개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돼요.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 다음에 쉬운 거. 본인 예금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안 돼요. 본인 예금 찾아서 주식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면 좋고 저런 건 흘러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대리권의 범위 봤어요. 이제 두 번째.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 대리인이 지가 사버려요. 안 돼요. 왜? 5억짜리를 1억에 사버리니까.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하거든요. 시시콜콜 지시 안 받아요. 매매대금도 대리인이 결정해요. 전적으로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계약 안 되는 거예요. 싸게 사버리니까. 쌍방대리도 마찬가지. 두 놈 중 한 놈한테는 피해가 가요. 그래서 원칙 금지.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예외. 본인이 네가 산다고? 그래, 네가 사줘. 안 팔려? 네가 산다고? 본인이 허락을 해줬구나. 또는 다툼, 갑하고 을 사이 다툼 없는 걸 전제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누가? 대리인이. 그래서 본인 갑에 대리인에 대한 채무. 갑이 채무자고 대리인 을이 채권자예요. 1억 빌려준 게 있었어. 을이 갑한테 1억 빌려준 게 있었어. 자, 변제기가 왔어요.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으로 5억 받아놓은 게 있다. 5억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받을 돈이, 을 입장에서 받을 돈이 1억이 있죠. 그러면 이 본인한테 돌려줄 이 매매대금에서 받을 돈 1억을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갚을 빚이 변제기에 도달하면 대리인 스스로 본인 허락 없어도 스스로 변제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받는 거예요. 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다툼 없는 걸 전제로 만약에 본인과 대리인 을 사이에 이 1억 돈에 대한 다툼이 있어. 갑이 내가 언제 빌렸어? 갚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되지만 본인이 허락해줬구나. 자, 허락이 뜨면 무조건 소수로는 있다요. 99%. 그다음 이걸 외워야지. 그래서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할 수 있다. 이 채무 앞에 반드시 이걸 넣어서 외워요. 계속.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왜? 지금 자기계약하고 있잖아. 대리인 자기.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이행 다툼 없는 걸 전제로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등기 신청하는 거. 이거 쌍방 대리가 허용돼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법무사가 생각나면 돼요.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 두 사람을 법무사 한 분이 대리하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쌍방 대리 허용된다. 법무사 빨리 생각. 법무사는 절대 우리 시험점에 안 떠요. 이게 지문이 뜨면 그래 법무사구나. 허용된다. 맞아. 그런 식으로 딱 오. 이것도 흘러가지. 이런 거 장난 안 치지. 장난은 여기서 치죠. 자기계약 쌍방도 여기. 이 두 개가 장난이고. 자,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에서 첫 번째 본 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래서 1번이 기억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법조문대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건 맞는 질문이에요. 허락 없으면 못하죠? 이런 문장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법조문 원문이니까. 하지만 2번 허락이 있거나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기억이 나와 있죠. 기억.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가 갚을 시기 변제기에 있다면
본인 허락 없이도 스스로 변제할 수 있다. 3번 등기 신청 쌍방대리 허용된다. 오케이. 이제 두 번째자.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죠. 수인의 대리인. 아하,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가장 쉽죠. 대리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야.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 끝나버려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법 조문대로 나오거나 각자 대리가 원칙.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따로 팔러 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닐 필요 없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자리에 공동 대리로 해야 된다.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계속 공동 대리가 원칙이래. 아니에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죠. 새 놈 내 아파트 팔아줘 할 때 본인이 너희들 각자 놀지 말고 IQ가 50이니까 머리 합쳐. 공동으로 대리해.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지 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외죠. 공동으로 대리. 이건 예외. 각자 대리가 원칙. 그러면 끝나버려요. 이 동네는. 자, 이제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의뢰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자, 본인 갑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은 사망 한 가지. 이렇게 해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니 다른 사유가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는 세 가지. 대리는 자,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상속 안 시켜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면 자식한테 대리권이 승계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나와. 응용지문.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권 소멸. 상속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두 번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된 거예요. 내가 을한테 내 아파트 팔라고 부탁해 줬는데 이놈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치매 걸린 거지. 자식놈이 법원 데리고 와서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된 거예요.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된 사람한테 내 아파트 맡길 수는 없겠죠. 제가 못 받으니까. 제값이 아니라 아예 옆집 할머니한테 증여해버려요. 공짜로.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되면 소멸시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 대리인이 파산했어. 그러면 돈이 궁하죠. 그러면 갖고 튈 우려가 있어요. 매매대금을. 그래서 우리 법은 대리인이 사망,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 소멸시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막 가서 거지됐어. 그러면 대리권 소멸되겠지. 이렇게 이해도 된다는 얘기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막 가서 거지됐어. 소멸. 머리글자 따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머리글자는 본인들이 머리글자 좋아하면 따시고. 하지만 저는 막 가서 거지됐어.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래 파산하면 소멸되겠지. 막 가면 소멸되겠지. 자, 완전히 맛이 가야지.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한정 후견 개시는 정신이 그런 대로 절반이 있어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돼야 소멸.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아니라는 거. 자, 임의대리에만 방금 전건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 사유고 지금 나오는 건 임의대리 수권행위로 태어난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유 소멸사유 딱 두 개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위임계약이 종료했거나 또는 두 번째가 잘 나오죠. 수권행위를 본인이 거두어 드려요. 수권행위 내 아파트 팔아줘. 이걸 거두어 드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에요.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단어가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법정대리에서 나오질 않아요. 수권했다는 자체가 대리권 수여니까 임의대리. 자, 이걸로 잘 나오죠. 본인은 언제든지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 종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권행위 거두어드릴 수 있다. 언제든지 나와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제 대리권의 마지막 대리권의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은 반드시 외워버려야 돼요. 이건 외워야지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첫 번째, 대리권의 남용이 뭔지. 소멸까지 잘 하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헤매.
제가 공부해봐서 다 알아. 여기서 이상하게 헤매. 소멸까지는 잘 맞춰. 근데 이 지문을 꼭 어려워해. 왜? 정확히 안 해오니까 그래. 정확히 안 해오니까. 일단 대리권의 남용이란 게 뭔지 이 개념부터 잘 몰라. 이것부터 잘 몰라. 개념부터. 그러니까 이게 되나. 대리권 남용 개념 자체를 모르는데. 자,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게 뭐냐? 남용은 대리인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요. 자, 이놈 팔았어. 우리 매매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하긴 했어. 근데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된 5억을 갖고 튀어버려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지만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 또는 지 애인, 여친을 위해 제3자 이익을 위해 뭐 중요하잖아. 대리인 자기 이익을 반드시 이 말이 떠요. 대리인 자기 이익. 그럼 빨리 갖고 튀었구나. 횡령사건, 횡령. 매매대금 갖고 튀었어요. 동남아로 튀었어요.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을 배신 때리는 대리행위. 배임적 대리. 이 단어도 떠요. 그러면 대리인 자기 이익 배임적 대리행위 이게 뜬 순간 빨리 동네를 파악해야 돼. 대리권 남용이구나. 대리권 남용 동네구나. 자, 일단 매매대금 5억을 대리인이 갖고 튀었어. 미얀마로 튀었어. 동남아 미얀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았어. 매매대금. 이 대리인이 대리권한 횡령한 대리권한을 남용했을 때 이게 과연 본인에게 효력이 있느냐. 돈 한 푼 못 받은 본인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되느냐. 이 매매가 유효냐 문제예요. 대리인이 한 이 매매가 과연 본인에게 효력이 있느냐. 대리권 범위 내죠. 대리권 범위 내야. 대리권이 없어야 무권대리 무효가 되는데 대리권 범위 내요. 대리권 남용은 동네가 어디다? 유권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아니라고. 매매대금 갖고 튄 건 문제가 안 돼요. 대리권 범위 내야. 대리권 범위 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 매매대금 한 푼도 못 받았다. 횡령했다. 이 동네 같으면 무조건 원칙 본인에게 유효예요.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 범위 내. 대리권 범위 내. 무권대리가 아니라는지. 무권대리면 본인에게 무효겠죠. 하지만 이거 대리권 범위 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효. 자, 문제는 이제 상대방한테 공이 넘어가요. 상대방 병이 갖고 튄다는 사실을 알았대. 또는 알 수 있었대. 아예 공범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원래 계좌이체해야 되는데 병이 현금 갖고 왔어. 왜? 공범이니까. 현금 가지고 와서 너 갖고 튀어. 나 현금 줄게. 1억은 나 주는 거야. 이렇게 분파해 하고. 공범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갖고 튄다는 사실을 알았대. 그럼 이놈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알 수 있었대. 알 수 있었다는 몰랐지만 선의과실, 유과실. 잘못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병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예외. 본인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란 얘기는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등기 안 넘겨줘도 돼요.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 그러면 원칙 유효, RR 무효.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 원칙 유효, RR 무효.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법 규정을 대법원이 갖다 쓴 거예요. 이 사안을 해결할 때 대법원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조문이 없어. 대리권 남용은 법 조문이 없잖아요. 대법원 판례야. 원칙 본인에게 유효. 따라서 돈 한 푼 못 받은 갑이라도 한 푼 못 받았죠? 책임져야 돼요. 소유권 줘야 돼요. 본인 책임져라. 하지만 상대방이 병이 의뢰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등기 안 넘겨줘도 돼요. 공범일 확률이 높아. 공범이. 그래서 이게 대리권 남용.
그래서 그대로 외워야 돼요. 원칙, 유효, 알알면 시험은 주로 알 수 있었다가 나와요. 두 개 같이 안 나와요. 하나만 나와.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그럼 빨리 알알 무효구나.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돼 있어야 이 지문 하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리권 남용, 갖고 튄 사건. 미얀마로 튀었죠. 얘 거기서 그때 군부 쿠데타 일어났잖아. 거기서 감옥 갔어. 예, 갖고 튄 놈. 미얀마로 가면 안 돼. 중국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중국도 위험해요. 중국은 참 나라가 거기는 이상한 나라야, 중국은. 정말로 중국은 위험해요. 중국은. 그러니까 동남아 중국으로 도망가면 안 돼. 서구권으로 가야 돼. 서구권으로 가서 군부한테 감옥 갔어. 감옥. 정확히 외워놔요. 대리권 남용. 자, 이제 문제 하나 봐요. 대리권. 방금 공부했으니까 한번 맞춰봐. 임의 대리권 범위. 자, 틀린 것은 틀린 애 밑줄 하시고 작년 행정사 1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자, 주어 잡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수권행위가 대리권 수요행위, 임의 대리니까. 그렇지. 수권행위로 범위가 정해지겠지. 연결됐어. 2번. 통상의 임의 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자, 임의 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음표 나와도 돼요. 물음표. 자, 3번. 처음 들어봤어. 첫 기출 이력이 나와. 그럼 이게 아니어도 처음 들어봤어. 물음표 해결하려고 하지만 넘어가.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수령 권한 있다. 아하. 중도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연결됐죠?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연결됐어. 마지막에 그 오해요. 이렇게. 맞아. 이제 4번 가야지. 4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 떴어. 이행도 나오고 포괄적 떴어. 그러면 약속된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고? X구나. 너는 있다로 끝나겠구나.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이라는 두 글자가 뜨고 또 포괄적 대리권,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뜨면 많은 권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약속된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 줄 권한 있다. 가진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네가 X구나. 그러면 4번에서 정답 딱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5번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5번은. 정답 4번이에요. 자,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5번 보는 거지. 5번.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자, 매수, 대리는 처분, 이것만 잡는 거야. 처분 권한 없다. 처분 행위는 못하죠. 그래서 따로 특별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처분 행위는 못한다. 그거구나. 처분 권한은. 그렇지. 해제 권한 없고 처분 권한 없고. 자, 그래서 2번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수령. 받을 숫자죠. 의사표시 수령 대리권 포함합니다. 흘러가요. 정답은 이거 반드시 해야죠. 3번. 봐봐. 작년 행정사잖아요. 나올 게 나온다고 항상. 그 다음에 이놈 중에서 정답쯤이 있다고. 해제 권한 그것만 없죠. 그거 나오면 해제 권한, 중도금, 이거 포괄적 이 셋 중에 항상 정답쯤이 바뀌었다. 이 동네는. 범위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다고요. 정답 지문. 흘러가요. 1번 흘러가죠. 이런 데다 정답 지문 박을 수가 없지. 이것도 안 중요하니까 정답 지문 안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답 지문은 40문제 40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때 출제위원은 그 40개를 온몸으로 연구한다고. 나 과연 어떤 걸 정답 지문을 줄까? 중요한 데다 준다고. 8점까지는. 나머지 20개는 난이도 조절 때문에 틀려야 되니까 이런 이상한 데다 줄 수도 있지만 70점대 8점까지는 속칭 제가 준 별세개 왕별의 정답집이 바뀐다고요. 중간에 몰라 여기서 별세개째 정답집이 바뀐다고요.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 자, 이제 끝난 거고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을이 매매계약을 하죠. 병과.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왔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현명주의. 이 대리행위에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죠.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 을의 능력,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이놈, 이 두 놈이 중요해요. 먼저 현명주의. 현명주의에서 나올 건 딱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자, 현명주의. 본인 이름을 표시하고, 이게 현명인데 본인 이름이에요. 현명. 나는 갑 대리인이요. 계약서에는 대리란 표시를 계약서에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었어. 대리관계를 표시 안 했죠.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 본인 도장 나오면 괜찮아. 유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 이번엔 반대예요. 병한테 나는 갑 대리인으로 왔어. 위임장 제시하고. 그러면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 알았을 거야. 위임장 제시하고 상대방이 대리한 거 알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리인 자기 이름만 기재한 거지. 뭐 이런 대리인이 있대요. 지 것도 아니면서 대리인은 어떻게, 나는 이 대리인을 이해를 못해. 똥배짱이지. 아니 갑 아파트 팔면서 계약서에 어떻게 자기 이름만 기재해? 뭔 사정이 있겠죠? 뭔 사정이 있었나 봐. 어찌됐든 대리인 자기 이름만 기재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 이름만 적어도 괜찮아. 대리인 자기 이름만 적어도 괜찮아. 유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이와 같이 현명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어요. 나는 갑 대리인으로 와서 얘기를 병한테 안 한 거지. 그러면 상대방은 말 안 하면 모른다고 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한 병은 을 거로 믿었겠지. 그래서 현명하지 않았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외워요.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을이 쥐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이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 안 지려고 병한테 나 착오를 이유로 현명하지 않았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래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현명하지 않은 건 착오가 아니니까.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지문까지 나와요. 물론 이건 뭐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현명주의에서 볼 것 딱 이 세 개. 자, 이제 대리행위 하자. 여기는 아주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사례 문제로도 나오고 그래. 여기가 대리행위 하자. 자, 의리한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법률행위 동네 문제, 의사표시 동네 문제가 발생해요. 자, 법률행위 동네 문제가 바로 반사회, 배임행위의 저 끝가담이에요. 누가? 대리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그래서 갑을 병, 이중매매 벌써 그래봐. 갑이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팔았죠. 이 매수인 병이 대리인 시켰는데 대리인이 매도인 배임행위 저끝가담. 그러면 본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나와요. 선이라고. 본인 안 봐요. 대리행위,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에 법률행위 동네무효든 의사표시 동네무효든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른 경우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야. 무조건 본인이 이 사실 전혀 몰라. 그래도 본인 안 봐. 대리인 적극가담 무조건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무니까 본인은 소유권 없다. 소유권 없다. 그 다음에 이 대리행위에 불공정 법률행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주관적 요건, 공박, 경솔, 무경험 이 세 가지는 원래 대리인 기준으로 세 가지 다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법관께서 밤에 잠이 안 왔지. 법 규정대로 공박,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렇게 판결문 쓰고 갔는데 잠이 안 왔어. 왜? 자꾸 공박 이놈이 잠을 방해해.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 날 샜지. 그 대법관이. 공박은 떼어내야겠다. 공박은 생각해보니까 대리인이 급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급하지. 그래서 공박을 떼어낸 거예요. 대리인이 아닌 공박은 본인 기준.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궁박은 본인 기준. 궁본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궁본. 궁박은 떼어낸다. 아버지 기준. 아버지가 본인이죠. 자, 이게 법률행위 동네 하자고. 자, 의사표시. 대리인한 이 매매계약의 비진이 의사표시. 상대방과 짭니다. 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대리인 사정하고 본인 사정이 달라요. 대리인이 비진이었고 대리인이 통정했지만 본인은 비진이도 하지 않았고 짜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그런 사정이 없어.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지 본인은 착오가 없어. 대리인이 사기당했지 본인은 사기 안 당했어요. 이와 같이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르면 무조건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본인이 사기를 안 당했어도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당했구나. 취소할 수 있겠구나. 사기를 이유로. 단 취소는 누가? 본인 갑이. 그래서 대리인만 보는 거야. 본인 안 봐요. 대리인이 사기당하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죠. 해제권도 없고. 대리인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는 본인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대리행위 하자예요. 법률행위 동네 하자, 의사표시 동네 하자. 착오가 있었는지 중과실이 있었는지 다 대리인 기준. 다 대리인. 유일한 예외가 이놈. 궁박은 본인. 하나가 더 있죠. 여기는 없을 거야. 지시본. 지시 때렸다. 봐요. 4번 있죠? 32페이지 왼쪽 4번 방글어서 본인이 시시콜콜이 지시. 그러면 지시 때린 본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알았다면 안 거예요. 대리인이 몰랐다.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외가 두 개가 발생해요. 불공정해서 궁박 본인 기준. 두 번째 예외. 본인이 지시 때렸다. 지시 때린 본인 기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시 때린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시 때린 본인이 알았다면 두 번째 줄. 알았다면 안 거야. 대리인이 몰랐다. 선의를 같은 말이에요. 부지나 선이 몰랐다 같은 말.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알았으면 안 거예요. 본인 기준. 그래서 지시본, 궁본. 지시본, 궁본. 본인 기준은 딱 이 두 개예요. 오케이. 자, 이제 대리인의 능력이죠. 여기도 아주 잘 나오죠. 대리인은 법조문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행위능력 없어도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본인이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만 한다면 대리인이 이상 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막 간 사람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선임했잖아.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파산자, 제한능력자죠. 그래서 그 세 놈 대리인 될 수 있다. 역시나 어린 놈이 아이스크림에 팔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 미성년자, 그 다음 얘는 대리인으로 팔 때는 지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못 팔았을 때 병을 찾아가서 내 대리인이 미성년자예요.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잘 팔았든 못 팔았든 그대로 효과가 귀속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죠.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법정 대리인도 지 동의 없다고 해서 마찬가지 취소할 수 없다. 주로 본인이 더 잘 나와요. 본인은 절대 취소 못한다. 자, 이게 대리행위 두 번째 측면. 자, 효과기소. 효과기소는 간단해요. 대리인한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 모든 효과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소하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병이에요. 갑병. 본인하고 상대방.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모든 효과, 이 모든 효과에 나오는 게 취소 해제권이 나와요. 취소 해제권이 누구한테 귀속한다고요? 본인에게 귀속해요. 그래서 혹시 이 매매 계약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취소 해지하는 거지 대리인은 취소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자, 취소 해제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갑병, 본인하고 상대방, 갑병이 원상회복 의무 부담한다. 판례가 이거라 계속 원상회복 의무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취소 효과, 부당이득 반환 있죠. 그건 절대 안 나와. 왜? 대부분 판례가 이거거든. 출제율은 부당이득 반환을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왜 원상회복 의무 나오냐? 판례가 이거라. 판례가 이거라. 그다음 판례가 해제 권한 없다. 그거라 또 취소가 안 나와. 주로 해제 권한 없다. 그 판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임의대리권 범위에서. 하지만 취소 권한도 똑같이 없죠. 근데 왜 해제 권한 없다만 나오냐? 판례가 그거라 그래. 판례가 그거라. 자,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죠. 항상 본인하고 해결해야 돼. 본인하고 원상회복. 대리인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 아무것도 못해. 마치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 낙수, 낙약자가 3자한테 달라고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사자인 요약자한테 가야 돼. 여기는 당사자가 누구? 본인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3자 계약 얘기하니까 몰라도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하나 봐요. 대리행위는 이렇게 사례 문제로도 나와요. 자, 사례 문제 나온다고 절대 겁먹지 말아요.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자, 갑으로부터 소유자죠? 그럼 무조건 얘가 본인이야. 을의 동그라미, 대리인한테 동그라미.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어. 자, 을이 대리인이구나.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사람 나왔죠? 병. 그러면 갑 본인, 대리인, 을, 상대방, 병과 매매계약 체결. 틀린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라겠어요. 언제까지? 그림을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 갑을병이 뜰 때까지. 을의 동그라미 빵. 이 그림은 저는 여기다 그리지만 어디다 그린다 여러분들은? 왼쪽에다 그린다. 1번 옆에 갑을병. 나 지로 읽어버려요. 을은 절대 읽지 마요. 대리는 동그라미 땅 하시고요. 대리는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해제 권한 대리는 없다. 대리는 해제 권한 없지. 그래, 연결됐어. 맞는지 오 하고. 2번 대리인이 동그라미 피면서 미성년자예요. 자,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 자,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그래,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취소 안 된다고 했어. 맞네. 3번 가야지. 상대방과의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자, 불공정 지문이죠. 불공정 법률행위 지문. 그럼 빤해. 매도인의 무경험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결해야 돼. 무경험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아닌데? 대리인 기준이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을이지. 너 X구나. 정답. 여기서 정답 채버리는 거야. 변리사도 여기다 박는다고. 우리 시험도 여기다 정답 받고 여기다 받고 2번 3번이 정답 지문이야. 1번도 정답 지문. 중요한 거 다 나왔네 지금. 자, 4번 이제 공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했어요. 자, 본인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매매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봐봐, 여기서 도망가고 이거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정답 지문 다음 지문은 살짝 어려운 지문을 박아버려요. 전형적인 기출 패턴이 우리 시험도 그래요. 정답 지문 다음이 살짝 어려워.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응용 지문이라고 해요. 어려운 지문, 난이도 상 지문.
이 문제 맞히는데 아무 필요 없어. 물음표 하면 돼. 물음표. 5번.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떴어. 플러스 이행 떴고 포괄적 떼야겠지. 포괄적 대리권. 그럼 마지막 가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뻔히 판례는 출전이 못 바꾼다겠어. 그러면 약속된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줄 소수로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야. 가진다.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그럼 연결돼야지. 이미 정답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포괄적 대리인 나오면 뒤로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가진다.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그래서 1번 해제 권한 없다. 이제 복습할 때는 이렇게 중심만 잡고 대리인은 해제 권한 없지. 본인은 주어가 예요.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없지.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취소 못해. 불공정 법률행위. 경설 무경 원칙대로 대리인 을 기준. 공방만 본인 기준이지. 공방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4번 해설해 드릴게. 점수 안 나오신 분은 아예 듣지 마. 괜히 헷갈려요. 섭취하신 분만 들어. 괜히 양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응용 지문은 정답 지문 아니에요. 자,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어. 그런데 이놈이 본인한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대. 5억 받은 거 아직 안 줬대. 그때 병에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예요. 무슨 얘기일까? 그래 5억 받았어. 아직 안 줬어. 병에 매매대금 채무가 과연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합니다. 얘는 줬어. 지채무 이행한 거예요. 이놈이 본인한테 줬던 갖고 튀었던 이건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이미 지채무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아직 전달 안 했어도 병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맞는 질문이라는 얘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나머지 이런 데서 실수하지 말자. 1번, 2번, 3번, 5번. 와, 완전히 중요한 것만 다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거 흘러간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 8점까지 이래요. 8점까지. 자, 복 대리. 복 대리는 10분간 쉬고 합니다.